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로서 톡톡. 오늘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을까요? 아, 그럼요. 엄청 잘 지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염색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흰색 머리가 거의 안 보이죠. 네, 좋습니다. 젊어지셨습니다. 오늘 네, 이어서 오늘 특별한 기업 소개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 소개를 해주시나요? 오늘 알아볼 기업은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사실 뭐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네. 분들은 또 약간 생소한. 현대가 네. 붙어 있으니까 뭔가 대단한 기업 같지만 네. 사실은 또 뭐지? 약간 싶은 현대 자동차만 보통 아닐까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취준을 본격적으로 방송국으로만 하다 보니까 자동차만 익숙하고 글로비스는 익숙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은 이제 자동차를 만들면은 우리가 방송에서 가끔 그런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수출입하면 막 뉴스에서 화면이 나가는데 네. 배에 차를 엄청나게 실는 와, 거를 본 적이 실어가지구나. 실러 가는 네. 거 있잖아요. 그럼 그 배는 도대체 누구 건가?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이제 차를 만들었을 때 해외에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그걸 누가 운송하냐라고 하면 이 회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자동차 물류 전문 회사라고 일단은 알려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 뭐 아니면 기아차 이런 것들을 또 이동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도 아직까지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하는 회사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영역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입뿐만 아니라 해운, 벌크 운송, 트레이딩 그리고 오토비즈라고 한다면 중고차 플랫폼 같은 것들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 물류 유통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완성차 해상 운송만 316만 대 그리고 이제 매출액만 21조가 넘거든요. 이거는 사실 규모 면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현대그룹 역시나 대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큰 규모의 기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도 채용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전해주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지난 이슈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서류 접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채용이 진행 중이고요. 네. 상반기 신입 채용을 하고 있는데 26일까지 지금 서류 접수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제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수출입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레이딩이라든지 오토비즈까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영역 모든 곳에서 지금 채용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분야도 있고 신사업 분야도 있고 물류, 해운, 유통 부분에서 채용을 진행 중이고요. 이 사업 영역별로 채용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모든 사업 영역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다 공채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보통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많이 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사실은 이쪽 분야는 대부분이 다 유통 쪽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지원하는 게 사실입니다. 유통 혹은 무역. 그러니까 보통 이제 SCM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제 그쪽에 종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요. 이제 작은 기업으로 간다면 이제 리테일 회사들을 보통 많이 가는데 네. 큰 회사로 가면 이제 해상, 물류 이쪽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 글로비스가 어떻게 보면 거기서 원탑일 수 있겠죠. 그래서 원탑. 뭐 약간 종합물류 회사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CJ, 대한통운 이런 데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기업 하면은 사실 현대글로비스 이런 약간 투트랙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다만 아무래도 이제 모든 채용 시장이 약간 얼어붙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원하고 있는 사업 분야를 확대하려고 하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자금의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악화되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디 지원해야 될지 특히나 우리 같은 문돌이들은 어디를 지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네. 어떻게 보면 여기가 돌파구가 될지 않을까 싶어요. 오. 지금 현재 뭐 중고차 영업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경매 운영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 지원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재무나 총무 이런 네. 것들도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해 볼 만한 기업이 될 수 있겠죠. 특히나 이 제가 사업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사업 영역이라든지 AI라든지 하는 영역도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IT인데 IT 회사들이 지금 채용이 안 된다. 대부분 다 경력직으로만 채용한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이런 곳들도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포인트도 또 짚어드려야 되는데 네. 사실은 많은 친구들이 이제 MZ라고 보통 부르는 친구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급여도 있고 웰빙도 있는데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에 가장 큰 기준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네.
대부분이 대기업인데 서울에 본사가 있는 거 그리고 핫플레이스에 본사가 있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설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예. 지금 현재 본사 위치가 서울 숲에 있는 디타워에 있더라고요. 서울숲이요? 네. 와. 그래서 약간 이게 또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닐까. 저만 하더라도 여기서 아. 근무한다 그러면 괜히 나가가지고 커피 한 잔 딱 빨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텐데. 너무 좋다.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원할 만한 그리고 가장 핫플에서 핫하게 일할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새로운 분야에 눈도 뜨이고 점차 이게 탐도 나고 이런 회사인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게 사업 영역 소개를 해주신 게 물류, 유통, 스태프 직무 받고 중고차 영업, 경매, AI 기술 개발까지 정말 다양한데 그래도 일단 이 주 사업이 물류 유통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물류 유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뽑히는 건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런 꼭 유통 공부를 했던 사람이어야지만 네. 취업이 된다. 이거는 당연히 아니죠. 아니지만 그냥 편하게 생각했을 때 화장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화장품을 1도 모르는 제가 알바를 지원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우리 MC님이 지원하시는 게 빠를까요? 아, 잘할 수 있어요. 그쵸. 잘 팔 수 있어요. 공주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 화장품 가게에 대한 이해도도 기본적으로 화장품을 만들어 본 적도 없어 할지라도 네. 써본 사람이 사실은 유리할 수밖에 아, 없겠죠. 네.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통 쪽에서 일하고 싶고 물류 쪽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전혀 없다라고 할지라도 지원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준비 오. 기간 중간에 네. 충분히 준비가 가능한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여기서 오히려 물류 이쪽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가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오히려 느낌이 뉘앙스가 어학 성적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하. 네, 이게 지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이제 어학 성적을 제출하게끔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현대도 당연히 그러니까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어학 성적을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기본적으로 물류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간에 글로벌하게 뻗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영어를 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학 성적을 좀 갖추는 거, 글로벌 역량을 갖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어학 성적만 좀 잘 갖춰져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지원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채용 프로세스 중에서 특별한 것도 있나요? 일단은 채용 프로세스는 다른 기업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단은 서류 전형 끝나고 나서 인적성 보시고요. 그다음에 네. 1차 면접, 2차 면접 이 순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 사실 이 현대그룹이기 때문에 현대그룹만이 특별하게 필기시험에서 도입하고 있는 HMAT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HMAT을 시험을 본다. 이게 사실은 HMAT 좀 약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삼성 GSAT은 알더라고요. 예. 그래서 삼성 GSAT이랑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 이해, 논리 판단, 자료 해석, 정보 추론, 도식 같은 약간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 듣는 분들은 좀 뭐야 그게 뭔 소리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워낙 이게 HMS를 본 지가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정보가 너무 넘쳐납니다. 하다 못해 서점에만 가도 관련되어 있는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연습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은 그냥 단순히 문제를 풀고 그냥 넘어가고 이해하고 완벽하게 끝내는 거에서 집중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현재 채용 시즌, 채용 진행 중이다라고 한다면요. 시간 관리하는 걸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 문제에 안 풀려가지고 5분, 10분 이렇게 시간을 두면요. 네. 많은 문제를 못 풀 수 있거든요. 내가 모르는 문제는 빠르게 넘어가고 아는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런 인적성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시간과의 싸움이 가장 큰 주요한 요인일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어서 면접 전형도 궁금하거든요. 특별한 면접을 보나요? 매년 사실 이제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이제 면접이라는 거는 뭐 사실 인사부 마음이기도 하고 네. 이제 뭐 코로나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사실은 면접 전형이 매번 바뀌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가장 많이 빈번하게 나왔던 면접 두 가지 트랙을 얘기를 하면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BEI 면접 그리고 PT 면접 이 두 가지 트랙으로 보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지금 두 가지 면접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BIB 면접
맞나요? BEI 면접. BEI 면접인가요? BEI 면접은 정말 생소한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그냥 편하게 그냥 네. 인성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성 이거 뭐 면접이요? 면접에 그냥 말을 붙였을 뿐이지 저도 사실 이걸 들어보고 면접을 보면요.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일반 면접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아, 예. 다만 이 면접 자체가 좀 더 비중이 경험 행동 중심의 면접에 가깝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꼬리 질문이 더욱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썼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그게 정말 사실인지 여부라든지 그게 정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여러 가지로 질문을 공격적으로 딥하게 함으로써 네. 이 사람이 진짜 진위성 여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사실은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까지 끄집어내는 음. 그런 면접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이 느낌 오시죠? 공기업, 여느 공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보고 있는 면접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그 레벨이 좀 더 딥하게 들어가는 느낌이다. 라고 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꼬꼬물 면접으로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또 기출 질문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출 질문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소서에 썼던 이력서에 썼던 혹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떤 대답을 하는지에 따라서 네. 사실은 그 추가 질문이 달라질 수밖에 아, 없겠죠. 거의 수련회네요. 어떻게 그렇죠.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맞습니다. 아. 근데 실제 기출 질문은 갖고 왔습니다. 오, 하지만 네.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이거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예. 가연 씨가 한번 대답을 해봐줬으면 예, 좋겠는데 긴장되는데요. 이게 긴장됩니다. 글로비스라고 딱 얘기하면 좀 어려우시니까 예. 제가 캐스터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 괜찮으시겠어요? 네. 긴장됩니다. 오랜만에 면접이어가지고 근데 해보겠습니다. 캐스터 이제 지원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게 입사 1, 2년이 지났는데도 실질적으로 캐스터 일을 못 하시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임하시겠어요? 뭐 뉴스가 없어져서 캐스터 역할을 못 한다고 한다면은 제가 그동안 기상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해서 뉴스 기회가 올 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평생 뉴스 기회가 안 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저를 왜 뽑았어요? 왜 뽑으셨습니까? 저 약간 이 너무 공격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이게 화가 날 수 있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 꼬리 질문 자체가 사람의 밑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면접이다. 사실 이제 쉽지 않네요. 그렇죠, 쉽지 예. 않죠. 실제로 이게 기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지원하신 분한테 예. 입사 1, 2년 차까지도 실질적인 업무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는 네.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오. 그 다음 질문으로 뭐 어떻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럼 네. 평생 그 일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아,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평생 못해도 괜찮습니다라고 답하는 게 맞을까요? 평생 못하는 건 좀. 그렇죠. 이 일 하고 싶어서 지원했는데 평생 못한다는 건 말이 네. 안 되죠. 네. 근데 거기서 거짓말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현대 글로비스 안에서만 임할 수 있다면은 그 일이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근데 그게 과연 정답일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입 빨린 소리를 하는가 아니면 너무 솔직해가지고 밑바닥을 드러내는가 그 두 가지의 중도를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이 면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평생 못한다는 건 당연히 불가능할 거고요. 예. 이거 평생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평생 못하는 일인지를 한번 체크해 볼 거고 그만큼 이 일을 안 시켜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퇴사를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솔직한 측면이 있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그 일 할 거면 저 안 할 건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네. 그거는 또 지금 그러면은 안 이 할 친구는 건데요? 네. 이 직무 외에 다른 데 배치했을 때 반발심이 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안 뽑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솔직해지되 중도를 좀 지키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면접의 팁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게 꼬리 질문이 그러면 1, 2차에서 끝이냐? 예. 아닙니다. 여기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대답을 또 했던 친구한테 그러면은 사수가 절대 이런 일을 안 주면 어떡할 거니? 라든지 아니면 네. 팀장이나 책임자가 너를 진짜 싫어해, 무시해. 그래서 이런 일을 안 주면 또 그럴 때는 어떡할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구체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다음-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약간 네. 구체적으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답변을 하고 나면 네. 그때 비로소 본인의 경험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 이와 관련된 경험을 한번 느껴봤던 사례가 있는가? 그때는 어떻게 행동했고 그 결과물은 무엇인가?
네. 까지도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한 맥락 안에서 면접 질문이 5-6개 이상이 나오는 거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친구의 입사 의지라든지 네. 아니면은 직무에 대한 로열티라든지 하는 것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면접입니다. 지금 제가 잠깐 경험을 했잖아요. 잠깐 한 질문만 물어보시고 꼬리 질문 한 2-3개 정도만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금방 너덜너덜해진 기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꼬리 질문을 계속해서 받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꼬리 질문 맨날 인터넷에만 떠돌고 이게 과연 정말 어려운 건가 싶을 텐데 네. 내가 표면적으로만 면접 준비를 했을 경우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은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면접 준비를 하실 때면요. 네. 답변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준비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답변했을 때는 어떤 질문이 들어올 수 있을지를 네. 염두에 두시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PT 면접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PT 면접을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통은 준비 시간이 40분, 발표 시간 한 5분에 질의응답 한 10분 구조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모르지만 이제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실무 상황에 있을 법한 일들을 기본적으로 기출 질문으로 제출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발표를 하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또 다시 꼬리 질문을 받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출 질문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죠. 이 기출 질문은 사실은 이해도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냐면요. 네. A트레이딩사와 벌크 계약을 저희가 체결을 했습니다. 예. 근데 용선일을 조금만 늦추면요. 우리 회사가 5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 그간의 손실도 보전할 수가 있고요. 오. 근데 지금 A트레이딩사는 반면에 이제 용선을 좀 빨리 해달라고 당부하는 상황이에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늦추면은 5만 달러 수익도 얻고 손실도 좀 보전할 수 있고. 근데 A트레이딩사는 빨리빨리 좀 올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 본인이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만들 수 있을지를 한번 발표해 보세요. 라는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와,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회사의 로열티를 보여줘야 되나? 네. 아니면 A트레이딩사와의 그런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보여줘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네. 진짜 말 그대로 실무에 있을 법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지를 평가하고 싶은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근거와 설득력을 바라는 거겠죠. 정말 이 기출 질문 하나만 주셨는데 쉽지 않아가지고 내적 고민을 혼자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건가? A사한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건가? 혼자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정말 이 사회생활에 대한 뉘앙스도 중요하게 엮이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거를 심도 있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예 취준생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만 했던 친구들은 사실은 답할 때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관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이라든지 네. 혹은 이 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쪽으로만 치우쳐지게 생각할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5만 달러, 굉장히 큰 금액이죠. 네. 뭐 지금 환율로 치면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거든요. 와. 그럼 6천만 원이면은 굉장히 큰 돈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네. 5만 달러 무조건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어떨까요? 현대 글로비스한테 5만 달러가 과연 큰 돈일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6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있어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시야가 좀 좁혀져 있다라고 한다면요, 좀 넓힐 필요성.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가 돌아가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네. 보면 이 대답에서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근데 이거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 궁금해요. 진짜 찐으로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계약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네. 거죠. 이제 A트레이딩사와의 계약 체결의 내용에 따르면은 예. 분명히 용선일에 대한 기준점이 분명히 나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성일, 계약일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다만 단서 조항을 할 수 있겠죠. 여태까지 그 A트레이딩사와의 관계를 굉장히 신뢰감 있게 형성해 놨다라고 한다면요. 와. 오히려 반대로 A트레이딩사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안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A트레이딩사가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회사라는 건 이해관계, 즉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게 있다라고 하면 A트레이딩사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갑질이죠. 오.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엔 정답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꼬리 질문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앞서 제가 PT에서 답변을 아무리 완벽한다 할지라도 답변을 꼬리 질문이 나온다고 했죠. 실제로 이렇게 답변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뭐 뭐라고 답변하실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선이를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늦춘다라고 했던 친구 같으면요, 그거 계약 파기 아니야? 라는 꼬리 질문이 나왔었고요. 아니면은 5만 달러 아낀다, 그래가지고 수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친구한테는 고객과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꼬리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으로 답변을 한다 할지라도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철저하고 면밀하게 그 40분을 채워나가면서 준비를 하셔야겠죠. 와, 정말 배경 지식과 더불어서 미리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면접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 빅스쿨 이건쌤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